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Response to Reviewers를 작성할 때의 3가지 실수를 피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논문 게재 확률을 조금이나마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려고 제출하면요. 일단 에디토리얼 리젝을 되게 많이 당하죠. 에디터 선에서 거절이 오는 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리젝 당했다고 별로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포맷 보완해서 다른 데 또 제출하면 되죠. 에디토리얼 리젝이 아닌 경우에는요. 익명의 동료 과학자 리뷰어들한테 리뷰를 받게 되는데요. 리뷰 이후에는 보통 최종 리젝 아니면 리비전이죠. 최종 리젝은 말 그대로 리뷰를 받았는데 거절이니까 리뷰어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잘 보완해서 다른 저널에 내야겠죠. 리비전은 지적 사항들을 보완한 이후에 한 번 더 낼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바로 억셉되는 경우는 없나요? 리뷰 받고 바로 게재 확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바로 억셉된 경우는 연구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인가 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비전이 왔다는 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리젝을 안 당한 거니까.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리비전 하는 거 진짜 힘들죠. 논문 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일을 또 엄청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좀 이상한 리뷰어들도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단 이상한 리뷰들 때문에 멘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며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과 상의해서 어떤 리뷰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해서 진행하게 되죠. 오늘은 이 리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리비전을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 제출할 때 리뷰의 각 코멘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Response to Reviewers라고 부르는데요. 이 Response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비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Response 작성할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수하면 게재 확률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죠. 연구자들이 리스판스를 작성할 때 흔히 하는 3가지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고맙다는 얘기에 인색하기입니다. 이거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리스판스에서 모든 답변들을 고맙다는 말로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뷰어들은 익명의 동료 연구자들입니다. 돈도 안 받고 자신의 시간을 봉사에 사용해서 나의 논문을 봐주고 코멘트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다고 하는 게 당연하고요. 감사 인사 잘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물론 영어에서 thank you 하면 굉장히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진짜로 고맙다는 느낌은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훨씬 부드럽고 존중감 있게 논의를 시작한다는 느낌은 줄 수 있습니다. 언제 특히 도움이 되냐면요. 괜한 오해를 사는 상황은 피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한국 사람이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그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리스판스 글을 제가 읽으면요. 굉장히 딱딱하게 따지듯이 쓴 말투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읽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내용은 괜찮은데 왜 이런 말투로 쓴 거야? 하면 학생은 저 그런 말투로 쓴 거 아닌데요. 그래요. 본인이 의도치도 않게 딱딱하고 따지는 말투로 써놓고 인지하지를 못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 AI한테 말투를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과하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쓸데없이 문장이 길어지기도 하고 챗GPT 특유의 그 뭔가 늘어지고 잘난 척하는 문체가 있거든요. 좀 티가 나요. 너무 그런 걸 많이 쓰면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좋긴 한데 만능은 아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경우에 앞에다 땡큐를 붙이면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땡큐를 붙이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은 정말 기계적으로 thank you for 뭐뭐뭐뭐, thank you for 뭐뭐뭐뭐 계속 똑같은 형식으로 붙일 때가 있어요. 완전 복붙 타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거 리뷰어들이 보면 어떨까요? 요즘 말로 더 킹 받는 거죠. 완전 형식적으로 쓴 티가 나니까요. 대신에 진짜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리뷰어들이 코멘트를 줘서 실제로 논문이 더 좋아진 면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코멘트를 줘서 이렇게 고쳐서 저렇게 좋아졌다. 고맙다. 그리고 표현도 바꿔가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Thank you for 할 수도 있고 We are deeply grateful 할 수도 있고 We sincerely appreciate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돌려가면서 어색하지 않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공동 연구하면서 다른 연구팀이 주도하는 연구에서 다른 분이 쓰는 리스판스 볼 때도 있는데요. 간소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땡큐를 쓰나 안 쓰나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리뷰어 중에서 진짜 사이코 같은 이상한 인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이코나 아니면 세마이 사이코 같은 사람 만나면 땡큐를 그냥 폭탄처럼 막 부어서 기분을 안 나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약간 비굴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 억셉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act 하지 않기. act가 뭐예요? 행동하다.
이거는 제 포닥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데요. 리뷰어 코멘트 각각에 대한 답변에 반드시 액션, 그러니까 행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뷰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충고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충고하는 사람 특징이 뭔가요? 첫째,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보람되잖아요. 근데 둘째, 충고를 안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기껏 충고해줬는데 안 들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짜증나죠. 리뷰어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리뷰어의 충고를 듣고 뭔가를 했다는 걸 리뷰어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리뷰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리뷰어가 논문을 잘 이해를 못하고 뚱딴지 같은 얘기할 때 진짜 어이없고 짜증나잖아요. 그때 리스폰스에 당신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액트한 게 아니잖아요. explain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액트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해당 부분에 우리 설명이 unclear 했던 것 같다.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보완해서 바꾸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새로 보완한 텍스트를 붙여넣기 해서 잘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많이 고쳐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만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고친 부분을 포함한 그 전체 단락을 붙여넣기 해서 보여주면 많이 고친 것처럼 보이죠. 리뷰어는 바쁜 사람들이에요. 리뷰어는요, 99% 확률로 많이 고쳤는지 조금 고쳤는지 옛날 버전을 찾아보는 리뷰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explain 한 게 아니라 act 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충고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리뷰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많이 쓰는 방법은 해당 설명을 보강하기 위해서 디스커션에 단락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이 방법 되게 많이 써요. 단락 하나 쓰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어떻게든 뭔가를 했다는 쪽으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요. 바로 디스플레이에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스폰스는 무슨 분량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비전 할 때 한 모든 연구 내용을 다 때려 넣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원 바이 원으로 보통 코멘트 하나씩에 대한 답변을 쓰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리뷰어의 코멘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thank you로 시작하는 나의 답변을 쓰게 되죠. 그 밑에다가 우리가 고친 텍스트를 붙여넣기 해주면 좋습니다. 만일 추가적인 그림을 만들었다 치면 역시 크게 밑에다 붙여넣기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리뷰어의 코멘트, 나의 답변, 그리고 본문에서 카피해온 내용은 모두 들여쓰기나 글자 색깔로 구분이 잘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 논문 중 하나에 Response to Reviewers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어차피 다 오픈 액세스로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리뷰어의 코멘트, 그리고 우리의 답변, 그 다음에 카피해온 내용이 다 들여쓰기나 글자 폰트, 그리고 색깔로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면을 아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지면을 아끼려고 그러지 하고 생각되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쳤다고 얘기만 하고 어디 고친지를 아무것도 카피를 하지 않는 경우. 정말 최악이죠. 두 번째는 고쳤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테이블과 피겨 숫자를 언급할 때 테이블 3에서 고쳤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 3의 내용을 밑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안 보여주고 네가 찾아가라 하고 하는 거죠. 얼마나 불친절해요. 세 번째는 고쳤다고 얘기는 하고 단지 페이지 수만 언급할 때 본문의 12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그 12페이지 내용을 카피해서 여기에 두면 리뷰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지막 넷째는 다른 리뷰어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라고 할 때 리뷰어 3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리뷰어 2의 코멘트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뷰어들 차별하는 거잖아요, 지금. 리뷰어 2는 자기 답변만 보면 되는데 리뷰어 3는 2의 답변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리뷰어 3가 기분 나쁘겠죠. 각각의 리뷰어가 자기 파트만 쭉 봐도 이해가 되도록 셀프 컨테인드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면 아끼지 마시고요. 텍스트든 테이블이든 그림이든 다 내가 열심히 한 내용들이라면 막 때려 넣으세요. 디스플레이 하는데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주의하셔도 괜찮은 리스폰스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사실 제 개인 의견이에요. 국룰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스타일로 쓰시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도 분명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외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트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코멘트도 가끔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explain만 하거나 아니면 조금 강하게 rebutal하는 방식으로 살짝 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만일에 20개의 코멘트가 있는데 19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thank you도 잘 달고 act도 잘 하고 하면요.
나머지 한 개에 대해서 살짝 익스플레인을 해도 그렇게 밉게 보이지 않습니다. 19개에서 플러스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한 개에서 마이너스가 좀 나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발 이거는 하지 마세요. 본인 교수님한테 가서 서울대 한 교수님이 그러던데요 하는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교수님이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제발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리스폰스를 쓸 정도면 정말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처음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기까지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게 한 70%라고 생각하면 리비전 하는 건 한 30%라고 해볼까요? 합쳐서 100%가 되는 건데 리스폰스를 쓰기 직전의 상황은 진짜 99%온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달려오다 보면 갑자기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고지가 저기인데 진짜 활용점정을 찍지 못하고 너무 힘이 빠져서 리스폰스를 그냥 대충 쓰고 말 수도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아주 잘 써서 내셔야겠죠. 마지막 1%의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연구는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 과학계에도 국가에도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공헌으로 인류의 과학이 더 진보하는 거고 또 국가 과학이 튼튼해지고 발전하는 거니까요. 꼭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